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노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돈키호테의 모험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과 광기를 유머어로 그린 영원한 현대소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가 봐도 불가능한 꿈을 향해 달려가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정신 차려 라는 말을 들은 적,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이상을 붙잡고 있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힌 적, 혹은 반대로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꿈을 이야기할 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라고 물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400년 전 스페인 라만차 지방의 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인류 문학사 최고의 코미디이자 비극, 그리고 철학서의 주인공들과 똑같은 경험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책은 바로 돈키호테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풍차를 보고 거인이라 착각해서 달려들다 개박살 나는 노인입니다. 말을 타고 다니지만 그 말은 뼈만 앙상한 늙은 말이고, 갑옷은 녹슬어 빠져 있고, 투구는 이발사가 쓰는 세숫대야입니다. 그의 곁에는 뚱뚱한 농부가 당나귀를 타고 따라다니며 나리, 저건 거인이 아니라 풍차입니다라고 외칩니다. 이게 뭔가요? 코미디 영화 시놉시스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현대소설의 출발점이라 불리는 셰익스피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문학사 최고의 걸작입니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걸까요? 왜 이 미친 노인의 이야기가 현대소설의 탄생을 알린 작품이 된 걸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17세기 스페인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야기는 스페인 중부의 라만차 지방, 이름도 기억할 필요 없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여기 살고 있는 한 남자, 알론소 키아노. 50살쯤 된 이 시골 지주는 별로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집안일을 돌보고 조카딸과 가정부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책을 읽다가 잠드는 평범한 일상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취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사도 소설 읽기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판타지 소설 아시죠? 용감한 기사가 공주를 구하고 악당을 물리치고 명예를 위해 싸우는 그런 이야기들. 알론소 키아노는 이런 책들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중독되었냐고요? 자기 땅을 팔아서 책을 사들일 정도였습니다. 밤새워 책을 읽다가 해가 뜨는지도 모르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친구들과 만나도 기사 이야기만 했습니다. 마을 신부, 이발사와 아마디스 대 가올라가 더 강한가, 팔메린 대 올리바가 더 강한가를 놓고 밤새 토론했습니다. 현대로 치면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해 보세요. 50대 아저씨가 판타지 소설과 만화를 수백 권 사들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키리토가 강한가, 타치야가 강한가를 놓고 밤새 키보드 배틀을 벌이는 모습. 가족들이 아빠 좀 그만 읽으세요 라고 말려도 이건 너희가 이해 못하는 깊은 세계란다라고 대답하는 그런 모습. 세르반테스는 이 소설을 통해 당시 스페인에서 유행하던 기사도 소설의 황당함을 풍자하려고 했습니다. 17세기 스페인에서는 이런 기사도 소설이 베스트셀러였는데 내용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과장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알론소 키아노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끊어집니다. 기사들이 이렇게 멋진 모험을 하는데 왜 나는 여기서 책만 읽고 있지? 세상에는 아직도 악당이 있고 약자가 있고 구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 내가 직접 기사가 되어서 세상을 구하자. 네, 여러분. 이 50살 아저씨는 진짜로 자신이 기사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롤플레이가 아닙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이 기사도 소설 속 주인공이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현실과 책 속 세계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첫 번째로 그는 이름을 바꿉니다. 알론소 키아노라는 평범한 이름을 버리고 돈키호테 데라 만차라는 멋진 기사 이름을 짓습니다. 라만차의 돈키호테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 말이 필요합니다. 기사에게 말은 필수죠. 그래서 자기 집 마구간에서 가장 늙고 비쩍 마른 말을 끌고 나와 로시난테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예전에는 평범한 말이었지 말라크엔 지금은 첫 번째 엔티가 되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걸어다니는 뼈다귀 덩어리인데 말이죠. 세 번째로 갑옷이 필요합니다. 할아버지 대대로 내려온 녹슨 갑옷을 찾아내고 헝겊으로 닦고 투구를 수리합니다. 하지만 투구의 앞면 가리개가 부서져서 마분지로 임시 변통해서 만듭니다. 시험 삼아 칼로 내리쳐 보니 한 방에 박살납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고 이번엔 시험하지 않습니다. 괜찮겠지 하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기사에게는 사랑하는 귀부인이 필요합니다. 그는 마을의 한 농가 처녀를 떠올립니다. 이름은 알돈사 로렌소.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돈키호테는 그녀를 자신의 연인으로 정하고 둘시네아 델 토보소라는 환상적인 이름을 붙입니다. 자,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늙은 말, 녹슨 갑옷, 마분지 투구, 그리고 상상 속의 연인. 완벽하군요. 출발. 어느 여름날 새벽, 돈키호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집을 나섭니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창과 방패를 들고 로시난테에 올라탑니다. 해가 뜨자 강렬한 햇빛이 갑옷에 반사되어 눈이 부십니다. 완벽해. 하루 종일 걷고 또 걷는데 특별한 모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돈키호테는 조금 불안해집니다. 이상하네. 기사도 소설에서는 첫날부터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데 저녁이 되어 배가 고프고 피곤해졌을 때 저 멀리 건물이 보입니다. 실제로는 허름한 주막이었지만 돈키호테의 눈에는 높은 탑과 깃발이 펄럭이는 성으로 보입니다. 주막 앞에는 두 명의 여자가 서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냥 창녀들이었지만 돈키호테의 눈에는 아름다운 귀부인들로 보입니다. 아름다운 아가씨들이여, 이 비천한 기사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자들은 이 이상한 노인을 보고 웃음을 터뜨립니다. 돈키호테는 그들이 수줍어서 웃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막 주인이 나옵니다. 뚱뚱하고 인심 좋은 사람입니다. 돈키호테는 그를 성의 성주로 생각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성주님, 이 기사에게 하룻밤 묵을 곳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인은 처음에는 웃다가 이 노인이 진심인 걸 깨닫고는 놀라움과 동정심이 섞인 표정을 짓습니다. 이 양반 정신이 좀 이상한데 그래도 돈만 내면 되겠지. 식사를 하면서 돈키호테는 문득 깨닫습니다. 아뿔싸, 나는 아직 정식으로 기사 서임을 받지 않았어. 중세에는 기사가 되려면 정식 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밤새 갑옷 옆에서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 왕이나 귀족이 어깨에 검을 올려놓으며 그대를 기사로 임명하노라고 선언하는 그런 의식이요. 돈키호테는 주막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성주님, 저를 정식 기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인은 이 상황이 재미있어서 놀아주기로 합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 밤 갑옷 옆에서 기도하세요. 내일 아침 의식을 치르죠. 돈키호테는 주막들의 우물가에 갑옷을 놓고 밤새 기도합니다. 달빛 아래서 창을 들고 서 있는 노인의 모습은 어딘지 슬퍼 보이기까지 합니다. 새벽이 되자 주인은 거짓 기도문을 중얼거리며 검으로 돈키호테의 어깨를 툭툭 칩니다.
옆에 있던 창녀들도 기사님 멋져요 하며 박수를 칩니다. 나 돈키호테, 이제 정식 기사다. 그는 환호하며 로신한테에 올라타 다시 길을 떠납니다. 뒤에서 주막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모험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얼마 가지 못해 돈키호테는 한 상인 무리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개박살이 납니다. 로신한테는 넘어지고 돈키호테는 땅바닥에 나뒹굽니다. 상인들은 그를 두들겨 패고 갑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조카딸과 가정부는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마을 신부와 이발사는 이 모든 게 그 망할 기사도 소설 때문이야 라며 책들을 불태워버립니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여전히 꿈에서 깨어나지 않습니다. 악마 마법사가 나를 방해한 거야. 다음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돈키호테는 첫 번째 모험이 실패한 이유를 분석합니다. 아, 맞다. 모든 위대한 기사에게는 충성스러운 종자가 있지. 그는 이웃 마을의 농부 산초 판사를 찾아갑니다. 산초는 뚱뚱하고 키가 작고 머리는 그리 좋지 않지만 마음씨는 착한 사람입니다. 가난해서 늘 돈 걱정을 하고 아내와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 힘들게 일합니다. 돈키호테는 산초에게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산초, 나를 따라오면 우리가 정복한 섬의 총독으로 만들어주겠네. 산초는 순진해서 이 말을 믿습니다. 섬의 총독이라. 그럼 우리 가족이 부자가 되는 건가? 사실 산초는 돈키호테가 좀 미쳤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가 생긴다면? 그리고 이 노인이 진짜 귀족이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문학사 최고의 콤비가 탄생합니다. 마른 노인과 뚱뚱한 농부, 늙은 말과 당나귀,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 미친 자와 정상인. 하지만 묘하게도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험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풍차와의 전투입니다. 어느 날 평원을 지나가던 돈키호테와 산초는 저 멀리 3040개의 풍차를 봅니다. 돈키호테가 외칩니다. 보라, 산초, 저기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있다. 나리, 저건 거인이 아니라 풍차입니다. 돈키호테, 내 놈은 모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저것들은 분명 거인이다. 팔이 4개나 달린 거인이다. 저건 팔이 아니라 날개입니다. 바람으로 맷돌을 돌리는. 하지만 돈키호테는 듣지 않습니다. 그는 창을 겨누고 로신한테를 몰아 풍차를 향해 질주합니다. 도망치지 마라, 이 비겁한 거인들아. 산초는 뒤에서 소리칩니다. 나리, 저건 진짜 풍차라니까요. 돈키호테는 가장 가까운 풍차에 창을 꽂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람이 불어 날개가 돌아갑니다. 창은 산산조각 나고 돈키호테는 로신한테와 함께 공중으로 날아가 땅바닥에 나뒹굽니다. 산초가 급히 달려가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나리,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건 풍차라고요. 돈키호테는 온몸이 아프지만 여전히 자신의 세계관을 고수합니다. 아니야, 산초. 저것들은 원래 거인이었어. 하지만 내 숙적인 마법사 프레스톤이 나를 방해하려고 풍차로 변신시킨 거야. 산초는 한숨을 쉽니다. 이 노인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이 장면이 단순한 코미디가 아닌 이유는 돈 키호테와 산초의 대화가 이상과 현실의 영원한 대립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돈 키호테는 세상을 있어야 할 모습으로 봅니다. 풍차는 거인이어야 하고 주막은 성이어야 하고 창녀는 귀부인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책에서는 그랬으니까요. 산초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풍차는 풍차고 주막은 주막이고
창녀는 창녀입니다. 그는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피곤하면 자고 싶고, 위험하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산초는 점점 돈키호테의 세계관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도 주막을 성처럼 생각하게 되고, 평범한 농가 처녀를 돈키호테에게 둘시네야 공주님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돈키호테도 산초의 현실적인 충고를 듣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귀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돈키호테의 마법입니다. 이 소설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중 어느 하나가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두 사람이 함께 여행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먼지 구름을 봅니다. 보라, 저기 두 개의 대군이 전투를 벌이려 하고 있다. 나리, 저건 그냥 양떼 아닌가요? 아니다. 저쪽은 펜타폴린 황제의 군대고 이쪽은 알리판파론 왕의 군대다. 그는 양떼의 세세한 구성까지 설명합니다. 저기 보이는 갈색 양은 용감한 라우랄 칼코 기사고 저 흰 양은 브란다바르바란 왕이다. 산초는 아무리 봐도 양일 뿐입니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이미 창을 들고 돌격합니다. 약자를 돕고 부당함에 맞서는 것이 기사의 의무. 결과는 양떼가 혼비백산 도망가고 양치기들이 돌을 던져 돈키호테의 이빨 몇 개를 부러뜨립니다. 산초는 다시 한번 한숨을 쉽니다. 또 다른 모험. 비 오는 날 길을 가던 중 저 멀리 이발사가 보입니다. 이발사는 비를 피하기 위해 머리에 노쇠 세숫대야를 쓰고 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황금처럼 보입니다. 돈키호테 말한다. 산초, 보라. 저기 맘브리노의 황금 투구를 쓴 기사가 있다. 나리, 저건 그냥 이발사고 저건 세숫대야. 돈키호테는 이발사를 공격하고 세숫대야를 빼앗습니다. 겁에 질린 이발사는 도망갑니다. 돈키호테는 승리를 자축하며 그 세숫대야를 자랑스럽게 머리에 씁니다. 산초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근데 나리, 왜 황금 투구가 이렇게 세숫대야처럼 생겼죠? 돈키호테가 말한다. 마법에 걸렸기 때문이다. 원래는 황금인데 지금은 노쇠로 보이는 거야. 이런 식입니다. 돈키호테에게는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합니다. 현실이 그의 환상과 맞지 않으면 마법 탓으로 돌립니다. 가장 흥미로운 에피소드 중 하나는 죄수 해방 사건입니다. 길을 가다가 돈키호테는 쇠사슬에 묶인 죄수들을 봅니다. 그들은 갤리선 노젓는 형벌을 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돈키호테는 분노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가다니. 이것이 어찌 정의인가? 나리, 저들은 범죄자들입니다. 왕의 명령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듣지 않습니다. 그는 죄수들 한 명 한 명에게 왜 여기 있는지 묻습니다. 죄수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거짓말합니다. 저는 사랑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실제로는 도둑질. 저는 고문을 받아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살인범. 돈키호테는 그들의 말을 믿고 호위병들을 공격해 죄수들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풀려난 죄수들은 돈키호테에게 고마워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돈키호테와 산초를 강도질하고 도망갑니다. 이 장면은 현실의 냉혹함을 보여줍니다. 선한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돈키호테의 이상주의는 아름답지만 동시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죄수 사건 이후 돈키호테와 산초는 시에라 모레나 산맥으로 도망칩니다. 이 황량한 산속에서 돈키호테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산초, 나는 이곳에서 둘시네야 공주를 위해 고행을 하겠다. 모든 위대한 기사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고행을 한다고
기사도 소설에 나와 있었거든요. 돈키호테는 옷을 벗고 바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공중제비를 넘고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산초는 완전히 당황합니다. 나리, 대체 왜 이러십니까? 돈키호테가 말한다. 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둘시네아 공주님은 이것도 모르잖아요. 돈키호테가 말한다. 그러니 내가 가서 전해주게. 내가 그녀를 위해 이런 고행을 하고 있다고. 산초는 마지못해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는 둘시네아를 만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시네아는 실제로는 그냥 마을의 평범한 농가 처녀 알돈사 로렌소이고 산초는 그녀를 잘 알거든요. 마늘 냄새 나는 튼튼한 시골 처녀일 뿐이라는 걸요. 산초는 엉터리로 꾸며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나리, 둘시네아 공주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어땠나? 그녀는 뭐라고 하던가? 공주님은 밀을 채질하고 계셨습니다. 밀을 채질? 공주가? 산초가 당황하며 말한다. 아, 그건 마법 때문입니다. 분명 마법사가 공주님을 농부 처녀로 둔갑시킨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흥미로운 건 산초가 점점 돈키호테처럼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법 때문이다라는 만능 변명을 배운 거죠. 돈키호테는 원래 제1부 1605년과 제2부 1615년으로 나뉘어 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제2부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2부의 돈키호테와 산초는 자기들이 책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 귀족이 말합니다. 아, 당신이 그 유명한 돈키호테군요. 저는 당신의 모험을 책으로 읽었습니다. 돈키호테는 처음에는 기뻐합니다. 내 명성이 책으로 퍼졌구나. 하지만 곧 문제가 생깁니다. 책에는 자신의 창피한 모습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풍차와 싸우다 나자빠진 것, 양떼를 공격한 것, 주막에서 망신당한 것. 더 큰 문제는 어떤 가짜 작가가 돈키호테의 가짜 제2부를 출간한 겁니다. 실제로 1614년에 아베아네다라는 작가가 세르반테스를 모방해 가짜 속편을 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진짜 제2부에서 이걸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돈키호테가 말합니다. 그 가짜 책의 저자는 당나귀 같은 놈이다. 내 진짜 모습을 왜곡했어. 이것은 400년 전 메타픽션의 탄생입니다. 소설 속 인물이 자신이 소설 속 인물임을 아는 것. 현대 영화로 치면 데드풀이 자기가 영화 캐릭터인 걸 아는 것과 같습니다. 제2부에서 돈키호테와 산초는 어떤 공작 부부를 만납니다. 이 귀족 부부는 돈키호테의 책을 읽고 재미있어 했기 때문에 실제 돈키호테를 만나서 놀려먹기로 합니다. 그들은 성대한 환영식을 엽니다. 하인들에게 돈키호테를 진짜 기사처럼 대접하라고 명령합니다. 처음으로 돈키호테는 자신이 상상하던 대로 대접받습니다. 귀부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나팔이 울리고 성의 최고 객실을 제공받습니다. 돈키호테는 환호합니다. 보라, 산초. 내가 말했지? 나는 진짜 기사라고. 산초가 말한다. 네, 나리. 이제야 나리를 제대로 대접하는군요. 하지만 독자들은 진실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은 연극입니다. 귀족들이 재미로 꾸민 장난일 뿐입니다. 귀족들은 점점 더 정교한 장난을 칩니다. 마법사로 분장한 하인이 나타나 둘시네아 공주가 저주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저주를 풀려면 산초 판사가 자기 엉덩이를 3300대 때려야 한다고요. 왜 내 엉덩이를? 이런 황당한 상황들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의 리얼리티 쇼를 연상시킵니다. 돈키호테는 트루먼 쇼의 주인공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를 놀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진심으로 행동합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에피소드는 산초가 진짜로 섬의 총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귀족들의 장난입니다. 그들은 자기 영지의 한 마을을 바라타리아 섬이라고 부르며 산초를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뚱뚱하고 무식한 농부 산초가 통치자가 됩니다. 모두가 그가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산초는 훌륭한 통치자가 됩니다. 한 여자가 찾아와 복잡한 소송건을 들고 옵니다. 산초는 상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판결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이 무식한 농부가 어떻게? 산초는 말합니다. 저는 책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압니다. 며칠간 산초는 공정하고 지혜롭게 통치합니다. 그는 부패한 관리를 처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공평한 법을 집행합니다. 하지만 산초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옷은 불편하고 많은 음식은 소화가 안 되고 복잡한 규칙은 답답하고 책임감은 무겁습니다. 결국 산초는 총독직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총독보다 자유로운 농부가 더 좋습니다. 섬 따위는 필요 없어요. 저는 제 당나귀와 함께 나리를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산초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는 처음에 부와 권력을 원했지만 이제는 자유와 단순함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돈 키호테는 흰 달의 기사를 만납니다. 이 기사는 돈 키호테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당신이 지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1년 동안 기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돈 키호테는 자신만만합니다. 좋다. 하지만 내가 이기면 내가 둘시네아 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인정해야 한다. 결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돈 키호테가 집니다. 로신한테는 넘어지고 돈 키호테는 땅에 나뒹굽니다. 흰달의 기사가 창을 그의 목에 겨눕니다. 인정하시오. 당신이 졌소. 돈 키호테는 쓰라린 목소리로 말합니다. 둘시네아는 여전히 아름답다. 하지만 나는 졌다. 흰달의 기사의 정체는 바로 마을 총각 삼손 카라스코입니다. 그는 돈 키호테의 조카딸과 가정부의 부탁을 받아 돈 키호테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변장한 겁니다.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돈 키호테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는 산초와 함께 슬프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돈 키호테는 말이 없습니다. 산초가 위로합니다. 날이 1년만 기다리면 다시 모험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키호테는 대답이 없습니다. 집에 도착한 돈 키호테는 병상에 눕습니다. 열이 나고 기력이 없습니다. 며칠 후 그가 깨어납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돈 키호테가 아닙니다. 나는 알론소 키아노다. 조카딸과 가정부는 기뻐합니다. 아저씨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셨어요. 하지만 산초는 울먹입니다. 날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당신은 돈 키호테입니다. 알론소 키아노는 고개를 젓습니다. 나는 미쳤었다. 어리석은 기사도 소설에 속아 내 인생을 낭비했다. 이제야 진실을 보게 되었다. 그는 유언을 작성합니다. 자기 재산을 조카딸에게 물려주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사도 소설을 읽는 남자와 결혼하지 말 것. 산초는 울면서 애원합니다. 날이 일어나세요. 다시 모험을 떠나요. 우리 함께 목동이 되어 들판을 누비며 살아요. 하지만 알론소 키아노는 평화롭게 눈을 감습니다. 나는 돈 키호테였으나 이제는 착한 알론소 키아노로 죽는다. 그의 마지막 말입니다. 돈 키호테가 현대소설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전의 기사도 소설은 주인공이 1차원적이었습니다. 용감하고 강하고
완벽한 영웅. 그뿐입니다. 하지만 돈 키호테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는 미쳤지만 동시에 지혜롭습니다. 웃기지만 동시에 비극적입니다. 현실을 부정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부당함을 정확히 봅니다. 현대 소설의 주인공들이 모두 이런 복잡성을 가지고 있죠. 완벽한 영웅은 없습니다. 모두가 결점과 장점을 동시에 가진 인간입니다. 세르반테스는 17세기 스페인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주막의 더러운 모습, 땀 흘리는 농부들, 사기꾼 행상인, 부패한 관리, 가난한 마을. 이전의 기사도 소설이 보여준 환상적 성과 아름다운 숲이 아니라 진짜 스페인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리얼리즘 문학의 시작입니다. 제2부에서 돈 키호테가 자신이 책의 주인공임을 알게 되는 장면. 이것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소설이 스스로를 의식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문학의 핵심 기법입니다. 러시아 문학 이론가 바흐치는 돈 키호테를 다성학적 소설의 성구로 봤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목소리가 공존합니다. 돈 키호테의 이상주의, 산초의 현실주의, 신부의 보수주의, 총각들의 로맨티시즘.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소설의 특징입니다. 돈 키호테는 영원한 질문을 던집니다. 미친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 중 누가 더 나은가? 돈 키호테는 미쳤습니다. 풍차를 거인으로 보고 세숫대야를 황금투구로 보고 주막을 성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용감합니다. 약자를 돕고 부당함에 맞서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웁니다. 산초는 현실적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비겁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면 도망가고 이익을 따지고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옳을까요? 세르반테스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두 사람이 함께 여행하며 서로에게서 배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산초는 점점 더 이상주의적이 됩니다. 돈 키호테를 따라다니며 그의 꿈에 감염됩니다. 돈 키호테는 점점 더 현실적이 됩니다. 산초의 충고를 듣고 때로는 후퇴하는 법을 배웁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이상 없는 현실주의는 동물적 생존일 뿐이고 현실 없는 이상주의는 위험한 광기일 뿐입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 왜 이 소설이 여전히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때로는 돈 키호테이고 때로는 산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나요? 모두가 비웃는 꿈을 향해 도전해 본 적, 현실적으로 생각해라는 말에 꿈을 포기한 적,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려고 발버둥 친 적, 혹은 누군가의 황당한 꿈을 옆에서 지켜본 적. 돈 키호테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어떤 거인도 물리치지 못했고 어떤 공주도 구하지 못했고 결국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대로 살았습니다. 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안전한 집을 떠나 위험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산초라는 친구를 얻었습니다. 산초는 처음에 돈 때문에 따라갔지만 결국 진심으로 돈 키호테를 사랑하게 됩니다. 돈 키호테가 죽을 때 가장 슬퍼한 사람은 조카딸이 아니라 산초였습니다. 나리, 죽지 마세요. 다시 모험을 떠나요. 이것이 바로 우정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동의할 수 없어도 함께하는 것. 이 소설의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삶 자체가 한편의 소설입니다. 그는 가난한 외과의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젊었을 때 해군에 입대해 레판토 해전에서 싸우다 왼손을 잃었습니다. 레판토의 불구자라는 별명을 얻었죠. 전쟁이 끝나고 스페인으로 돌아가던 중 북아프리카 해적에게 붙잡혀
5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탈출을 4번이나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가족이 겨우 몸값을 마련해 그를 구출했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온 그는 작가가 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세금 징수원으로 일하다가 회계 문제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로 그 감옥에서 돈키호테를 구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605년 58세의 나이에 돈키호테 제1부를 출간했습니다. 책은 데이트를 쳤지만 세르반테스는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출판 계약이 나빴거든요. 1615년 68세에 제2부를 출간했습니다. 이듬해 사망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돈키호테와 닮았습니다. 실패와 좌절로 가득했지만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키호테는 무수한 예술작품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음악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돈키호테, 발레 돈키호테, 회화 파블로 피카소, 살바도르 달리, 오노레 도미에 등 수많은 화가들이 돈키호테를 그렸습니다. 영화 오손 웰스, 테리 길리엄 등이 영화화를 시도했습니다. 테리 길리엄은 10년 넘게 제작에 실패했습니다. 그 자체가 돈키호테적이죠.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명곡을 남겼습니다. 돈키호테처럼 풍차와 싸우다는 표현은 이제 관용구가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을 의미하죠. 산초 판사 같은 친구는 현실적이고 충성스러운 조력자를 의미합니다. 맘브리노의 투구는 가치 없는 것을 귀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돈키호테는 단순한 코미디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우리는 모두 두 세계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와 있어야 할 세계 사이. 현실만 보면 우리는 기계가 됩니다. 일하고 먹고 자고 죽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이상만 보면 우리는 광인이 됩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불가능한 꿈을 쫓다가 결국 파멸합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어딘가에 진정한 삶이 있습니다. 돈키호테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싸웁니까? 당신의 둘신의 누구입니까? 당신의 풍차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당신도 지금 풍차를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모두가 그건 불가능해라고 말하는 그 무언가를 돈키호테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4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그를 기억합니다. 반면 현실적이었던 사람들 마이너스 주막주인, 마을 사람들, 신중했던 이웃들 마이너스 그들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기억되는 미친 기사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잊혀지는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세르반테스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이야기를 들려줄 뿐입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수백만 명의 독자들이 각자의 대답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400년 전 스페인의 먼지, 날리는 길 위에서 한 미친 노인과 뚱뚱한 농부의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돈키호테는 웃기면서도 슬프고 황당하면서도 깊고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작품입니다. 이 소설이 현대소설의 출발점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애씁니다. 때로는 돈키호테처럼 용감해지고 싶고 때로는 산초처럼 안전하고 싶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 당신은 웃을 겁니다. 돈키호테가 풍차와 싸우는 모습에, 양떼를 공격하는 모습에, 세숫대야를 황금투구로 착각하는 모습에.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알론소 키아누가 현실로 돌아와 쓸쓸히 죽는 모습에 그리고 책을 덮고 나면 당신은 생각할 겁니다. 내 인생의 풍차는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위대한 문학의 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세계 문학의 걸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하지만 때로는 현실도 보세요. 용감하세요. 하지만 때로는 신중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만의 이야기를 만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